철없는 어른들 누구를 위한 개근인가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지나가던 시민 A님입니다. 이사장입니다. 취준생입니다. 제로입니다. 승작가입니다. 네, 오늘 저는 개근에 대해서 할 건데 교육부에서 나온 2018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근 기재를 없애자는 게 저의 주장이고 네, 이걸 뒷받침하는 걸 몇 개 얘기해 볼게요. 학생부 기재 요령에 출결 상황을 기재하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개근 등 특기 사항이 있는 경우에 담임 교사가 입력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먼저 특기 사항에 보면 기재 요령에 출결 중에 결석, 지각, 조퇴, 결과 그리고 특기 사항 이렇게 기재를 하는 건데 개근이라는 거는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 또는 지각 또는 조퇴 결과도 없는 경우를 개근이라고 한다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지각, 조퇴 뭐 이런 걸 하나도 안 해야 개근인 거예요. 1년 내내. 그럼 개근이라고 써주는 거고 정근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해당 학년 동안 지각 또는 조퇴 결과가 8회 이하인 경우 그리고 최대 결석 2일 또는 지각 2회 경우까지를 정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다지 뭐 중요한 개념은 아닌데 여기 나와 있어서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개근만 표시가 되는 겁니다. 특기 사항에는 지각 조퇴 결과에 대한 용어를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각은 학교장이 정한 등교 시간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조퇴는 학교장이 정한 하교 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결과는 수업 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 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라고 하고 이걸 다 표시를 한대요. 그리고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도 결석이고 그리고 무단 결석, 기타 결석이 있는데 기타 결석은 뭐 가족 폭력, 뭐 간병 등 이런 사항에 의한 결석이나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도 기타 결석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 다 출석 인정이 아닌 일반 결석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요즘 공납금 내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게요. 여기 명시가 돼 있네요. 그런 거예요. 4분의 1분기 수업료. 그럼 결석으로 하나 봐요. 고등학교 때 4만 원? 그러니까 4만 원, 12만 원 이렇게 해서 총 4번 내거든요. 그러면 학교를 못 나오나요? 공납금 미납을 하면? 아니 나오긴 하는데 그럼 아마 뭐- 공약을 이런 게 나오긴 왜 하죠. 그리고 적혀있는지 저는 이제 모르겠는데. 특성화고는 그게 무료인데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분기마다 또 3, 40만 원씩 수업료도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많이 아파도 내? 결석이면 회사원보다 더 심하게 3, 40만 원씩 내는데 특성화고는 이제 군대도 앞으로 임원막 떼줘요. 대통령 때 특성화고 지원해 준다면서 무료로 해주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출석으로 처리되는 결석, 그러니까 출석 인정 결석이에요. 이거는 요 출석 인정 결석은 해도 출석 개근인 거죠. 예. 요것만 있으면 개근인 거. 뭐 지진, 폭우, 폭설 이런 거나 감염병. 그리고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현장 체험 학습. 네, 요게 좀 문제가 되는데 가정 체험 학습 같은 경우 만약에 학생이 3일 동안 부모님이랑 베트남에 여행을 간다 하면 학습으로 인정을 해줘요. 체험 학습으로. 1년에 며칠까지 인정해줘요? 그게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2주 정도인 1년에? 것 같아요. 1주? 1년에. 네, 맞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꼭 부모님 동반 꼭 해야 되고. 그러면 부모님이랑 네, 2주 부모님 여행 정말. 가면 방학을 2주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거네요? 그쵸. 방학 저가 전에? 미리 알았어야 된다. 방학할 때 여행 갔는데 앞뒤로 그러니까
총 5주를 갔다 왔기 때문에 방학이 4주여서 앞뒤로 이틀을 이제 부모님과 출석 갔다라고. 그 증거는 없어도 돼요? 아 증거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그 보고서를 써요. 뭐 맞아요. 그 네, 약간 가정체험학습 보고서. 그 독후감 느낌 나요. 그래서 네, 맞아요. 뭐 어디 약간 갔다 왔는지 뭐 한 사진을 장으로. 붙이거나 아니면 글로 쓰거나. 5주 그림을 여행인데 5주 여행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때 사진 몇 개 좀 붙여줘라 5주 여행이었는데 한 장으로 이제 독후감이더라고. 그래서 여행 갔다 왔던 거 몇 개 사진 해달라. 사진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구나. 사진이 필수는 아니고 그러니까 학부모가 같이 동행했으면 그냥 학부모 사인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인정. 부모님이 방학을 2주 연장시켜 줄 수 있는 그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그렇죠, 그렇죠. 딱 네. 그 국회의원 해외 연수 보고서 느낌인데. 그런 그냥 여튼 그냥 부모님이 우리 애 데리고 뭐 어디 좀 갔다 올게요 하면 어떤 사유든 아 근데 미리 부모님이 그런 걸 결제를 싫어하겠구나. 애들을 그래서- 학교로 가야지 이렇게. 우리 애들이 2주나 내가 돌봐? 안 돼, 그래서 안 돼. 싫죠. 저가 네. 여행을 이제 공식적으로는 부모님이랑 갔다 왔다고 하고 저는 엄마가 워낙 불법을 지금 잘 불법이 가시고. 아니라 이제 아니요 갔다 왔다는 거죠. 그 제도를 그대로 사용한 그 거 아니야? 허점을 편법?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같이 갔다 왔다. 엄마랑 이제 그러니까 여행을 갔다 왔다라고 해서 부모님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네, 그렇게 했죠. 맞아요. 네. 부모님 꼭 필요합니다. 공식적으로는. 네, 요거를 인정. 인정을 해줘요. 근데 좀 전에 있었던 그 병으로 조퇴 한 번만 해도 개근이 결세 아닌데 개근. 엄마 아빠랑 해외여행 갔다 온 건 개근. 그러니까 그건 이거죠. 학습이고 아프면 학습을 못 하니까. 네, 아프면 근데 학습이 방금 아니다. 전에 전염병은 된다고 했는데 네, 전염병은 또 돼요. 전염병 기준이 뭔지 감기도 아, 전염병 아니야? 전염병이 법정 법정 전염병에 정해져 아. 있어요. 독감. 네. 메르스. 메르스 감기 이런 이런 건 안 되고 얘가 학교에 나오면 다른 학생들이 감염되는. 치명적인 피해를 보는 결막염. 신종플루. 결막염이 아니라 뭐였지? 어, 눈병 다음에 항상 눈병이면 애들이 맞아요. 쉬었는데. 네, 그런 거. 나도 한 번만 해줘. 그러니까 병의 기준을 나눠서 어떤 거는 출석 인정 결석으로 인정을 해주고 어떤 거는 아파 죽어도 나와야 되는 거죠. 그냥 나 혼자 열나는 거는 나와야 되는 그거는 거야. 어떻게 돼요? 제사나 붙인 아 그거도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그걸로 빠진 애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도 출석으로 인정을 해줘요. 네, 형제자매의 결혼은 1일, 본인 입양이 20일, 그리고 부모 및 부모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는 5일, 그리고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그러니까 부모의 조부모죠. 이런 분들은 2일. 부모의 형제 자매가 사망한 경우는 1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아니, 빨리 이거 다 알았어야지. 빠졌어야 저가 되네. 이게 그러니까 기억이 애들이 났던 지금 게 친척들이 몇 명이 야자 때문에 죽었는데 기억이 났던 게 저는 일단 저가 두 개인데 하나는 아쉬웠던 기억. 뭐냐면 저희는 다 5분 거리에서 사셔서 제사인데 학교 다 가고 와야 되는 약간 그거에 대한 때문에 인상이 깊고요. 애들 다 제사 때문에 내려가서 빠지는데 두 번째는 면회로도 빠지는 애들이 있어요. 약간 형? 그러니까 면회를 그래요? 가야 한다. 그거는 출석 인정 결석이 아닐 아니, 것 군대.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빠진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래서 부모님과 그 여행 가는 거 그걸로 빠지는 거 아닌가 그러면? 가정 체험 학습으로 빠질 수 있겠죠. 군대 일이 체험 있어서. 군대 뭐 온갖 사유로 그냥 체험 갔다 적으면 되니까. 면회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왔다길래 신기했어요. 이건 법적으로 경조사로 평일에 해주진 않습니다. 면회가 되나? 그러니까 금토일? 아니나 월요일이나 금요일날 이렇게 끼더라고요. 아 머니까 이렇게 미리 아, 가서. 미리 아, 가서. 그럴 수 있겠다. 막 저 아래인데 좀 위다. 고등학생이 어떻게 혼자 갑니까? 제주도다 뭐 이런. 난 초등학교 때 대전도 왔다 갔다 했는데 철원 이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뭐 그런 것도 돼요. 할머니 집에서 김치 담그는 체험을 하러 가정 체험 학습을 낼 수도 있어요. 뭔가 그러니까 그냥 이유를 그냥 체험입니다. 체험 부모님 학습입니다 사인만 하면 잘 그냥 베끼면 네, 그냥 부모님한테 허락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만 결석할 섭외하면 수 되죠. 있는 거. 네. 사인만 잘하고 그냥 목소리 학교 가고 변조만 말고. 잘하고 부모님 그리고 섭외할 때 학교 충격적인 사실. 이 기타 사항에 나와 있는 건데 학교장은 초중고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수업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월 1일 결석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한다. 학교장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회사에도 있잖아요. 이거. 기사 나온 게 이거 아니에요? 그 무슨 기사요? 생리대 가져오라고 그 묻은 거.
그거는 뭐 회사도 있고 회사도 대학교도 있고 그렇고. 말이 이거를 많아가지고 그렇게 왜냐면 지금 가져오라고 학교장이 해요? 인정을 해야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장이 인정한다는 대학교였던 건 것 같은데. 그거예요. 그 대학교 결제를 받는 거. 그러니까 그 사실 가정체험학습이나 현장체험학습도 미리 결제 서류가 올라가서 결제 낸 경우에만 되고 그 당일날 저 가정체험학습 갔다 올게요 하면 그냥 맞아요. 무단결석으로 그러니까 처리되거든요. 저도 이걸로 많이 빠졌는데 개근을 받은 사람인데 저 같은 수혜자네. 경우에도 쌤이 일주일 전에 가져와라. 왜요? 그러면 쌤은 둘째치고 교감 교장 쌤 이거 위로 다 결제 맡아야 돼서 이거 당일날 하면 안 돼. 우리 결제 못 맡아줘. 그래서 당일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도. 네. 아니 뭐 경우에 서류랑 따라 할 날짜만 수 바꾸면 있겠지만 네, 할 수 있겠지만 뭐 안 해주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100% 인정되는 건 아니니까. 네, 결제가 확실히 나야 그 당일날 쓸 수 있는 걸로 되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되게 기준이 지 멋대로예요. 이거 누가 정한지 모르겠는데 어떤 병은 출석 인정해주고 어떤 건 출석 인정 안 해주고 뭐 생리는 왜 인정해주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야자는 만약에 빼면은 결석인가요? 아니죠. 그건 자율학습이잖아. 자율학습. 학교 시간이 지났잖아. 네. 아 자율학습이군요. 자율이었군요. 자율이. 자율. 그러니까 맞아서 그렇지 자율이. 너 이거 왜 체크 안 했어? 찬성한다고 그런 느낌인데. 그런 거 주지도 않던데. 아 그냥 못하는 애들만 예체능이나 꼭 가야 되는 그죠 애들만 그거 때문에 부모님 허락 받아와라. 그거 빼놓고는 아예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가끔- 무조건 오케이야. 가끔 예체능인데 쌤이 안 빼준다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 돈이 얼만데. 그러니까 이걸 흔하게 착각할 수 있는 게 가정체험학습을 내면 출석 인정 결석이잖아요. 근데 질병을 증빙하면 출석 인정이라고 보통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질병을 무단결석이 아니면 지금까지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떻게든 그 증빙 자료를 학교에 내려고 하는데 아니야 그냥 무단결석이랑 똑같아요. 근데 단지 그 무단결석이나 기타 결석이 심한 경우에는 특기 사항에 기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생활기록부에서 많이 손해를 보겠죠? 그 정도 차이? 그래서 질병이라 이렇게 체크되어 있기도 해요. 네, 질병 이렇게 막 표시가 돼 아니 있어요. 그럼 왜 담임들은 질병 그거 떼우라고 하잖아요. 병원에서.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질병 결석으로 인정을 해주려면 그게 또 따로 서류가 무단- 올라가야 되니까. 그게 아니면 무단이고 그걸 해주면 질병 결석. 그 있잖아요. 그 생활기록부? 네. 생활기록부에 좀 안 좋게 뭐 얘기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우리 살면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이용되는 적이 있어요? 대학 들어갈 때. 대학 들어갈 때 초등학교 걸 본다고? 보지 않아요? 전 모르겠어요. 아닌가? 나중에 요즘은 제출한 기억이 없는데? 아닌가? 나중에 웃고 싶을 때 아 약간 예전에는 보잖아요.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도 회사 입사할 때 보지 아, 맞아요. 않았어요? 회사 예전에 입사할 회사 때. 입사할 때. 그런 적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옛날에 얘기 있었는데 떼와야 예전에. 된다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서 어떻게 고등학교 떼야 되나 안 나온 검색해 본 사람도 적도 있고 있는데. 대학교 안 나온 사람이 있을 때 그런 거 다 본다고. 예전 얘기죠, 예전 얘기. 얘 그렇게 해준다니. 저도 그러니까 있긴 있었을 거예요. 예. 그 특기 사항을 다시 한번 짚으면 장기 결석, 그러니까 특기 사항에 입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기 결석, 결석 종류별로 사유를 입력함. 기타 결석, 사유를 입력함. 단기 결석, 횟수가 많을 경우 누계하여 주된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지각 조퇴 결과는 입력하지 않으나 사유를 반복적인 경우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이렇게 돼 있고 이거를 입력하는 것까지는 저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결석을 많이 했는데 아 얘는 병으로 결석한 거야. 뭐 근데 저는 이런 거 입력하려면 해외여행 자주 간 거도 입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근데 입력할 수 있으면 입력 안 해도 돼요. 그쵸. 입력을 안 해도 되는데 이런 거예요. 막 얘가 무단 결석 엄청 많이 한 거랑 그 질병 결석을 엄청 많이 한 거랑 그 학생부에서 다르게 구분해서 기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저는 이따가도 약간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고등학교 때 저는 이제 특성화고를 나왔잖아요. 근데 특성화고 때 쌤이 맨날 그 얘기를 하거든요. 출결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업에 약간 면접 볼 때 출결을 본다. 근데 나중에 이게 왜? 그 약간 나중에 쌤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서는 어차피 고등학생 실력 다 비슷하고 그만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출결만 본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가요? 사실 저 할 때 이렇게 내긴 했는데 실제로 보통 고등학생은 안 뽑죠. 아까 고졸 아니 고졸이 아니라 고등학교 실습생을 직원으로 뽑는 경우가 거의 그죠. 직원이 아니라 견습생.
이라고 해서 월급도 많이 좀 줄여서 주죠. 근데 그러니까 쌤이 저거 한번 아파가지고 못 갈 것 같을 때, 야 특성화고는 그거 나중에 취업하려면 중요하다 출결이. 그래서 간 적이 있어요 한번. 그러니까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아니 생리 같은 거나 뭐야 아까 전 출석 인정 결석한 거 뭐 가정 체험 학습하는 거나 이거는 인간으로서 출석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하고 살면서 사람이 당연히 아픈 게 인간 생물로서 이게 정상인 건데 이거는 인정을 안 해주고 그게 그 나중에 얘를 노동자로 쓰기 위해서 얘가 아파도 나와라. 아까 인정해주는 거 부득이하게 너가 이제 휴가로 여행 간다든지는 봐줄 수 있고 얘가 뭔가 그런 예민한 사항 이렇게 뭔가 따지고 될 것 같은 그런 생리는 또 근데 인정해주고 이게 되려면 아파도 나와라. 대학처럼 그럼 전염병 이렇게 또 왜? 그러니까 이런 게 되려면 전염병도 대학처럼 뭐 질병으로 3번 빠지면 이제 그때 결석으로 는다 이렇게 해야지. 질병으로 인정을 안 하는 빠져도 게. 3번 빠지면 결석으로 쳐요? 그러니까 대학인데? 얘를 그쵸? 대학교 그렇게 하지 않나? 학교랑 똑같아. 출석 그러니까 체크해 줄 것 같은데. 출석이 그러니까 아니면은 출석이 규정은 있지. 교수 권한. 그러니까 예를 규정은 들어 변하긴 한데. 질병을 여기다 넣고 싶으면 질병을 인정을 해주든가 아니면 질병이 인정을 못 해줄 것 같으면 뭐 3번 하면 뭐 질병 결석 한번 해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아예 그냥 모든 질병을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개그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입력을 반드시 해야 돼요. 출석 인정 결석은 출석으로 처리하며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 지각 조퇴 결과도 없는 경우 출결사항 특기사항을 안에 개근으로 입력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게 나이스에 입력하는 거죠? 그쵸? 나이스에 입력하는데 개근을 무조건 입력을 해야 되는 네, 거예요? 개근은. 그러니까 개근이 진짜 웃긴 게 1회 해당 학년 동안 1년 동안 아파서 병으로 병원 갔다가 학교를 와도 이건 지각인 거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 거야. 나 한 번 그랬어. 나도 그러니까 다쳐가지고.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저도 점심 시간 때 갔다 그러니까 실습하다가 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토마토를 이렇게 돌려깎기 하려다가 손이 나갔는데 토마토를 점심 들려깎기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 아니 그러니까 그때 미친 것 같아요. 약간 칼이 잘 안 들었었거든요. 제 칼이 잘 들어야 했는데 하다가 탁 하는데 처음에는 안 아팠어요. 한 몇 초 뒤에 인식을 하고 하고 점심 시간이었어요 마침. 그래서 점심 시간에 너무 토마치 토크인가요? 근데 점심 시간에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쌤도 그 말을 했어요. 점심 시간에 갔다 와라 외출증은 끊어줄 테니까. 라고 해서 점심 시간에 갔다가 빨리 수업할 때 오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그걸 너무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뭐 학교가 도대체 뭐라고. 그 밑에 갈 때 또 그것도 내야 돼요. 외출증을 안 끊으면 무단으로 밖에 나갔다 온 거기 때문에 그거 그 밑에 그 학생부들이 지키고 있거든요. 그 문에 보여주고 내야 돼요. 근데 결석을 해도 크게 어떤 피해는 없죠 이제는 사실. 그죠? 그러니까 뭔가 뭐- 개근 표시가 없는 그러니까 건데. 개근상 못 받는다는 것 뿐이지 뭐. 그러니까 개근상은 거의 없어지고 있는 추세고. 그러니까 그러면 며칠까지 결석해도 돼요? 그게 최대 3분의 수업 일수의 3분의 1이면 1 이상 한 달에 20일이니까 인것 한 같아. 8-8달 정도 학교 나오지 않아요? 3분의 1 이상 아닌가? 더 나오나? 출석인가? 10달? 그죠? 그러면 20일 10달이면 200일 수업이? 그럼 3분의 1이면 70일 정도? 50일을 빠질 수 있다는 거. 50일이면 2달 반. 그래서 와우. 3분의 1까지 와우, 2달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결석. 내가 그 개근상만 포기하면 수업은 성적도 포기해야 돼요. 성적은 학원에서 다 책임져 주니까. 어차피 학교 수업은 안 들었어. 학교 뭐 애들이랑 놀러 아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그게 침묵 약간 사회성 기록. 학교 갈 때 학교 가는 게 되게 싫은데 방학하잖아. 학교 되게 가고 싶어. 심심해서. 전 절대 가고 싶지 않은데. 그거 알아요. 이게 심심해도 이게 분명 다시 학교 가면 분명히 싫을 거야. 이게 해당 학년 수료를 위해서는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 수료해야 한다고 하네요. 수업의 수 3분의 1만 빠질 수 있는. 그때부터 에. 날짜 계산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지각 사면은 결석 1일로 간주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근데 이거는 엄청- 정근 산정시니까 뭐 아. 딱히 뭐 그러면 필요한 솔직히 것 수업만 같진 않고. 포기하면 그냥 아무 때나 가서 대학처럼 그냥 들어가서 앉으면 된다는 거예요. 제 친구가 그랬어요. 한 어? 4교시 끝나고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수업 듣고. 쟤는 밥 먹으러 왔나? 그러니까 무단 결석이 엄청 저녁 먹으러 찍히겠죠. 오더라고. 걔는. 저녁이냐? 근데 조금 늦든 많이 늦든 어쨌든 지각은 지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쵸, 내가 맞아요. 지금 1분 가면 늦어도 지각. 10분 늦어서 도착할 것 같은데 좀 더 잤다가 한 3시간 뒤에 근데 도착하지. 이게 상관없는 거야. 그것도 약간 진짜 애매한 게 그 학생 기록 그러니까 나이스 이런 거 말고 수기로 작성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 누구누구 왔는지 이렇게 체크하는 거. 그것도 쌤이 예를 들어 9시에 1교시 시작이면 9시를 넘겨서 와야 이제 그거가 체크가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담임쌤이 전공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쌤들은 다 가 있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걔가 안 왔어요. 근데 쌤이 다음 수업 준비하느라 55분에 가면 야 만약에 걔 9시 넘겨서 오면은 쌤한테 말해줘라 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까먹거나 이미 쌤이 생각이 없네. 쓰는 거를 까먹거나 진짜 카드를 도입해야 돼요. 마음 먹어서 체크해야 그거 돼. 까먹으면 그러니까 마음 먹어서 그거 안 하면 걔는 사실 그거 안 적히는 거거든요. 그거 체크하는 거. 그거 누가 적어도 숙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구리네요. 네, 완전 지 멋대로 되게 군대. 이상한. 어떻게 나라가 전체 그러니까 완전 군대가 산업 아침에 시대에 그 아파도 나와야지 이거를 아직까지 적용을 하고 있는 것 노력이 같은데. 부족해서 회사 말이야. 다니면 아프면 나가야 돼요. 나가야지. 주말에 안 아프고 평일날 아플 때 나가서 내가 열심히 일한다는 거 보여줘야지. 주말에 안 아프고 쟤는 놀고. 아파도 나오는 거 봐. 뭐. 그거 약간 군대에서도 그렇다고 들었어요. 저는 아픈데 만약에 쉬어야 제가 되는데. 사장인데 초, 중, 고 12년 동안 개근인 애를 보면 되게 소름 돋을 것 같아요. 나도- 엄마가 나도- 이상하거나 애가 이상하거나 뭔가 이상한 거야. 이상하지 않은데 그냥 소름 돋을 것 같아. 아니 그게 뭐야? 12년 동안 아니 보통 하루도 지각이 없는 거야. 보통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이 위에 올라갔을 때 밑에 애들을 쪼개 돼 있어.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애를 양산하는 학교에 살지도 구조라니까요 몰라. 이게. 그런 애들 학교에 살지. 근데 그리고 이게 근데 네. 그게 나는 대학교 갈 때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쓴 거 말고는 초중고의 생활기록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나 써본 적도 없고. 근데 요즘 쓰나 근데? 그게 중요한가? 안 쓰긴 할 텐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중요하지도 너무- 않은데 그냥 없앴으면 그러니까 너무 좋겠어요. 시대가 빨리 변해서 예전엔 이런 게 중요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온 나라의 산업 역군들이 공장에 가서 옛날에는 안 중요했던 게 옛날에는 일자리보다 사람이 적었어요. 근데 이런 게 어떤 사회적 인식이 얘는 뭐 성실하다. 대군 성실하지도 못하고 아주 그냥 논팽이야. 뭐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성실한 사람 좋아하잖아요. 성실하고 뭐 그런 사람 사위감도 뭐 성실하게 일하고 뭐 그리고 우리는 공장에서는 하루 빠지면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무서운 사람이 약간 해당 12년 개근이긴 한데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약간 개근을 해야 12년 된다. 개근이에요? 네. 근데 이런 중학교 사람이 때까지는 그렇게 소름 생각을 돋아. 했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무조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다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뭘로 빠졌냐면 방송부가 어느 날 선배님한테 캐스팅이 돼서 방송부로 빠지고 가끔 그러니까 수업을 혹은 인천 아시안 게임을 장애인 아시안 게임을 했어요. 근데 쌤이 기말 겹치니까 절대 2주 하지 마라 했는데 2주 체크해서 봉사비 받고 그거 빠지고 약간 이렇게 해서 했는데 사실 그거 입장에서 보면 전성실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수업 빠지고 싶어서 그게 하고. 그런 기준은 아니죠. 단지 옛날에 이랬는데 왜 아직까지 하냐 이거예요. 그래 좋아 옛날엔 이랬어. 지금 뭐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때 그거를 계속 지금 이렇게 하고 근데 있으면 안 이게 되고 바뀌어야 되는데. 바꿀 생각 그냥 안 한 것 같은데. 그 까먹은 거 아닐까요? 다른 거 바꾸기가 아니 어려운 거. 여기에 스근하기 생일 왜 들어가 있냐고요. 이게 제일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는 평생 간다고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계속 그랬거든. 저희도 그랬어요. 대학 입학할 때 딱 그때 말고 입시할 때 그때 말고 한 번도 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평생 기록이 남긴 하지. 하지만 쓰지 아니, 않는 뜰- 거지. 아니 옛날에 고등학교 회사에 냈잖아요. 회사 안 된 적 없는데. 회사에 내지 고등학교 않았어요? 생활기록부를 내가 본 되는 적이 데도 있고 없어 안 그때 되는 데도 이후로 있는 것 대학 대입 때 말고.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누가 그걸 봐 그때서 봐. 근데 이게 그러니까 되게 쓸데없는 걸로 애들을 이게 일단- 잡는. 1년에 200일을 학교 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너무 많아. 놀랍죠. 네, 200일은 한 150일만 가도 충분한 한 달이 것 같아. 방학이 충분한 것 같아.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요렇게 안 하면 바짝 요렇게 안 하면 애들이 요래 아프다 저래 아프다 해서 계속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만드는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그렇게 빠질 애들까지 굳이 학교에서 왜 커버를
하려고 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애들이 잘 뭔가 뭐라 정상적이라고 하긴 뭐하고 그러니까 성적 관리를 난 성실하게 하겠다 개근에 막 관심이 있다 하는 애들은 수행평가 때문이라도 계속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수행평가에 참여 안 하면 점수를 못 받으니까. 그리고 사실 저는 이게 남 피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본인이 안 나오겠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막 수업 시간에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수업 시간에 막 옆에 애한테 막 피해 줄 정도로 막 떠들다거나 그런 거 아니면 애가 약간 수업 안 들으려 해. 그러면 저는 걔네들한테 뭐라 하는 거는 약간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애가 듣기 싫어하는 거 같으니까. 근데 약간 좀 더 나아가서 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학교 안 나오는 거를 굳이 약간 이렇게 관리하려는 느낌? 왜 학교에서? 약간 이런 느낌. 노동자 관리하는 거랑 비슷하니까. 그래서 그냥 일단 부모님들이 일하는 시간이 줄어야 뭐 학교에 나가는 시간은 줄든. 그리고 그 학교도 방학이 한 달인데 그 중에 인문계는 3주를 나가잖아요. 그 보충이라고 하면서 나가더라고요. 3주를.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거의 다 나가요. 그래서 방학이 한 3, 4일 돼요. 안 난 나가는 대학 때도 사람 한 그랬는데. 명도 없었던 것 같은데. 대학 때도 방학 때 나왔어. 안 나간 사람이 이제 약간 예체능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예체능이 싫어하긴 하는데 예체능은 수능 끝나도 학원 다녀. 저희에겐 정시가 있잖아요. 수시랑. 근데 예체능 실기. 그쵸, 실기가 2월 달까지 해가지고 이제- 안 다녔는데. 안 근데 다니는 사람도 문제는- 있겠죠. 문제는 그 예체능도 저는 만화를 했고 예술을 했는데 특히 미술 계통은 공부 잘하는 애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홍대 같은 경우는 지금 부활했다고는 들었는데 홍대는 그 미술과가 오직 이론으로, 그러니까 성적 잘하는 애들만 뽑으니까 정작 가서 하는 게 선 일자로 그리는 거, 그걸 수업 시간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우리 때 아직 실기 있어가지고 근데 입시 홍대 실기 미술을 하지 탑이었는데. 않아요? 응. 근데 홍대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홍대는 점수. 지금 아, 다시 그래서 부활했네? 실기가 없어도 갈 수가 있어. 홍대 미대는 실기를 이제 없앴고. 저 때까지만 해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예 때까지는 했는데 한 그러니까 우리 한 2, 나이가 3년 뒤? 많잖아. 100% 성적이에요. 100%. 그리고 서울대는 진짜 1, 말도 안 2등급인 된다. 애들이랑 잘 그리는 애들이 가는 거고. 아, 근데 홍대는 왜 바뀌었냐면 정형에 대한 입시 미술은 필요 없다. 그것랑 그래서 성적이 필요한가? 그 들어가서 배워도 충분히 잘할 수 대도 있다. 아니야 진짜. 내가 저번에 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거. 저번에 얘기 한 번 했어요. 네. 그것 때문에 바뀐 거야. 만화할 때 그 소리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냐라고 말하니까 만화할 때 3, 4등급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좀 안전하다. 근데 왜 그래야 되냐 했더니만 머리 나쁜 애를 뽑으니까 이 그림 그리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그리는 머리 애들만 나쁜 뽑으니까, 그림 잘 그리는 애들만 뽑으니까, 그러니까 성적이 안 되더라도 그림 잘 그리는 애들만 뽑으니까 이 실기 오히려 그림 퀄리티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약간 잘 모르고. 그래서 어쨌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그죠. 한 거는. 근데 기준. 그 사람들 말은 기준이라고 말을 하죠. 성적이 좋은 애들도 뽑으니까 성적이 좋은 애들이 오히려 더 그림 퀄리티가 높게 나오더라라고 얘기해서 어쨌든 기분 그죠. 약간 기분이 이런 거 같다. 교수님이 그랬다더라. 교수님이 그랬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적이 잘 나와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홍대는 네임밸류가 있어서 성적이 높은. 그 전에 네임밸류.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거 이해 그러니까 안 저는 됐어요. 입시 미술이 구리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성적으로만 뽑으면 그림 막 엄청 근데 막 그 디자인 쩌는 애들이 뽑히나? 그분들이 뽑을 수 있는 눈이 없어. 아니 거기 홍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실기로 뽑다가 아예 성적을 뽑았잖아요. 근데 국민대 같은 경우는 아예 실기로 뽑은 게 아니고 최저 기준은 있었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를 실기로 뽑다가 그 다음에 전체를 다 성적을 뽑은 바뀌었잖아. 근데 국민대는 반반이었단 말이야. 반은 실기로 반은 성적으로 뽑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 학장님 말로는 학장님이 자기가 국민대가요? 옛날에 한 나이가 더 많으셔. 옛날에. 언제적이야? 다 옛날인데 그 옛날이 달라요. 옛날에 그 학장님이 그러는 거 자기가 이걸 이렇게 바꿨는데 성적으로 나중에 이제 졸업할 때 돼서 보면 성적을 뽑은 애들이 더 잘하더라. 그러는 맞아,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서 우리 때는 실기로 바뀌었지? 그러니까 저는 학장님- 성적으로 학장님이- 뽑은 그러니까 정년퇴임했거든. 요점은 잘 못 가르친다죠. 아니 뭐가요? 그게 아니라 학교가요? 입시 미술이 저는 입시 미술이 그건 성적 제가 좋은 홍대는 애들이- 모르겠는데. 저는 입시 미술을 만화를 했잖아요. 근데 만화를 할 때 느낀 거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저가 이제 제 작품을 하려고 준비할 때 왜 이걸 가르쳤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이걸로 입문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들도 보면 저 만화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 어느 대학교 주제가 그런 거예요. 뭐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가 버스를 탔는데 내 옆자리에 박스 케이크가 앉아 있었다. 그거에 대해서 뭐 얘들 만화를 그려라. 혹은 이제 그건 이제 칸만하고 상황 표현 같은 경우에는 뭉실뭉실 뭐 단단한 냉장고, 뭉글뭉글한 과일 이렇게 세 개 딱 주제어 던져주고 이걸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한 장으로. 근데 이거가 그러니까 뭔 느낌인지는 알 것 같은데 왜 하는지는 알 것 같은데 왜 이걸로 잘하는 애들을 뽑지? 약간 이런 느낌? 근데 한 장에 압축해서 보기가 좋은 것 같긴 해. 근데 문제점은 정형화된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냥 다 속고상하는 똑같이 애들도- 돼. 이게 틀이 아예 잡혀 있어서 한 50개면 50개를 외워. 학원에 주면 50개를 그렇겠지. 외우고 그렇게 하니까 문제지. 사실 시험 자체는 되게 좋아. 뭉실뭉실 그려보세요. 이걸 표현할 수 있는 그걸 그러니까 저는 보는 사실, 거잖아, 미술은 그러니까 사실 개근하다가 포트폴리오 대입까지 왔어. 근데 뭐 다 취업시키려고 뽑는 거지 뭐 정말 미술 시킬 사람 뽑는 거 아니잖아. 1%를 위해서 뽑는 거죠. 돈 많은 1%. 취업을 안 돈 하네. 많은 1%. 걔네들은 예술을 하니까. 돈 많은 예술을 하는 사람. 뱅크 씨와 마크 퀸 같은 사람을 나오길 기대하며 예대를 취업률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죠. 거의 다 취업을 안 하는데.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과 그래서 없애버린다고 하는데 또 철학과 다 합쳐져 망하고 계속 합쳐져. 철학과 무슨 이상한 다 말이 길어져. 과가 말이 길어져 계속. 무슨 창의 인재 뭐 테크놀로지 학과 막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요. 이상하게 이름이 바이오 뭐 테크닉 이런 거. 어쨌든 좀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이런 거 좀 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좀. 개그는 진짜 없었으면 좋겠어요. 특기상 입력하는 것까지는 근데 이것도 뭐 일환이에요. 그렇다 이거 치지만. 체크하는 것도 그냥 알아서 오고 뭐 가고 싶으면 가고 뭐. 근데 사실 저는 약간 학원 같은 느낌이라고 저는 학교도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애가 가기 싫으면 가기 싫고 말면은 말고. 다 가기 싫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변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을 중요시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나가고 성적이 아니라 애들이 하고 싶은 걸 학교에서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하기 싫은 거 시키니까 자꾸. 그러니까 가기 싫어도 애가 성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는 애들은 가고 근데 나 그 시간에 그냥 그림도 그릴래 혹은 예체능이나 뭐 성적도 없애야 되고. 굳이 나갈 필요 없을 것 같아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쌤들이 그걸 약간 강요하잖아요. 약간 교육적으로 좀 그러니까 일단은 학원을 자꾸 대입하면 야 학원이랑 그래도 학교가 좀 달라. 학교가 뭔가 좀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인격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처럼 막 저는 쌤이 약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상 오히려 돈 받거나 학원 쌤들이 더 잘하는. 교사들이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유치원생 때 유치원은 가고 싶어서 가잖아요. 애들이랑 놀러 가잖아요. 집에 있으면 너무 심심하니까 유치원 보내달라고 빨리 가자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랑 막 헤어질 때도 막 기쁘게 헤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부모한테도 좋고 애 유치원 가 있으면 얼마나 편해. 혼자 놀 수 있고. 부모한테도 좋고 애한테도 좋고 사회성도 길러주고 거기서 놀면서 막 배우는 것도 많고 그렇게 해야지. 애들 가기 싫어 죽겠게 그렇게 학교를 만들어 놓고 억지로 와라 너희들은 뭐 거의 공장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가고 싶은 학교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아주 그러니까- 많은 그건 또 따로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그러니까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지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가기 싫은 애들까지 굳이 그렇게 막 강요 약간 그런 애들은 뭔가 탈선하는 애들이고 뭔가 그런 낙인을 찍는 근데 게 저는 사실 좀 고등학교는 의무 교육이 아니니까. 아침에 너무 일찍 등교. 그러니까 약간 오히려 대학 그런 거 있잖아요. 대학생들이 수업 빠지는 거는 그 대학생들이 무슨 어떻게 수업을 가 이런 그냥 아침에 어떻게 그걸 1교시 절대 잡지 마 이런 느낌인데 고등학생은 뭔가 그러면 그러니까 얘가 좀 탈선하는 것 같고 인격적으로 좀 그런 것 같고 좀 근데 물론 대학생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 관리하거나 그런 애들은 취업 관리나 그런 것 때문에 가는 애들도 많잖아요. 다 빠지는 게 아니라. 너무 폭력적인 거 같아. 다. 그러니까 초 1, 2, 3 정도까지는 좀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케어해 줄 수 있으면 상관없지만 뭔가 학교에 안 나오면 애들 뭐 이렇게 뭐 장기 무단 결석이 너무 길어지고 하면 뭐 국가적으로든 어떤 어른이든 케어를 해줘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왜냐면 그
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막 너무 오래 안 나와. 그럼 부모님이랑 어떤 상황이길래 안 나오는지 뭐 누군가 케어하는 시스템이 있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학교든 뭐든. 근데 그 말만- 이후로는 그냥 다 대학생처럼 해야 될 것 같아요. 3학년 이후로? 4학년 정도부터 그래서 초등학생 되게 혼자 밥 차려 먹을 수 있잖아요. 안 돼. 4학년 차려 먹을 수 있지. 차려 먹죠. 아니 차려 먹는데 계란 후라이 구워 먹을 수 있지. 너무 약간 자취생이랑 그 불변하잖아요. 볶음밥, 계란 후라이. 소년법 기준으로 합시다. 소년법 기준으로. 아니 그 학교를 막 가고 만식 안 가는 사세? 거를 초등학교 정도는 지나야 근데 이게 늦어도 저는 고등학교 만약에 늦는다고 쳐도 고등학생들은 그냥 뭘 곱셈 하든- 나눗셈을 뭘 몇몇 하든 학때 애들 배우지. 괴롭히는 식으로만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 태도가 싫었거든요. 쌤들이 그러니까 장교야 장교. 학원이랑은 뭔가 다르다. 그러니까 공교육이 더 좋다라는 그런 인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뭔가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때리나? 인생 선배 느낌. 군대에서 때리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제가 받은 때리고. 느낌은 인생 선배로서 뭔가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근데 학원은 돈 받기 위해 그렇게 약간 하는 듯한 내한테 잘해주는 거지. 오히려 학원이 난 더 학생들한테 애정이 있는 거. 전 약간 더 그런 것 같거든요. 오히려. 오히려 그러니까 돈을 왜냐면 받더라도 고객이잖아. 그러니까 그 오히려 가면을 쓰더라도 그걸 그런가? 하는데 약간 학교는 그러니까 이런 느낌. 학원은 내가 돈을 받지만 얘를 돈으로만 보면 내가 힘들어서 돈도 받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 대하는 것 같고 학교는 내가 얘를 잘하든 못하든 어차피 내 돈은 따로 받는데 뭐 이런 사실 느낌. 견제 학원도 안 도구가 되어봐서 모르겠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견제 도구가 없어서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교권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교권도 떨어졌는데 문제는 인권 그렇다고 해서 학생 인권 안 올라가 있는 게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뭐 서로 인권율이 나고 있죠. 학생이 교사 인권율이 나고 교사도 사실 학생 인권율이 핸드폰- 나고. 핸드폰이라도 안 다니기 내면. 싫으니까 교권 뭐 어쩌고 저쩌고가 근데 일어나지. 교사도 학교 가기 싫고 학생도 학교 가기 싫고 학교가 뭐 거의 감옥인데 군대 저도 저 고등학교 1학년 역사 쌤이 약간 애들한테 별로 인기 없는 쌤인데 그 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실업계 위주로 역사 쌤이니까 애들이 자꾸 쌤들 말 갖고 장난하고 그 약간 이게 꼬집는 애들이 있으니까 아예 녹음기를 켜고 수업을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아니,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학생들도 그런 견제 도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쌤들도 그런 걸 갖고 있는 게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서로 문제가 생겼을 때인데 꼭 교류를 안 하니까 학생들하고. 그러니까 애초에 그 왜 학원에 가서 내가 다니고 싶은 내가 배우고 싶은 과목을 내가 돈을 내고 내가 가. 그러면 애들이 앉아가지고 그 짓거리 안 할 거 아니에요. 막 유린하고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야. 한 애들 해. 아니 그거는 학부모가 억지로 보낸 학원. 그렇겠지. 근데 다니기 대부분 싫어 미치겠는 학원을 경우는. 의욕이 있는 애들을 빼놓고는 학원을 가고 싶어 하나? 그러니까 애들이 지들이 배우고 싶은 걸 선택해서 배워야지. 완전 대부분의 그죠. 대부분의 그 과목들이 다 애들이 관심 없는 거니까 그 화장법? 인권유린이 일어나지. 또 이거 예체능도 그렇고 근데 이제 국영수 그런 것만 아니면 되죠. 학교 진도 위한 국영수 뭐 학원이라든가 그런 것만 아니면 그러니까 저는 진짜 느낌이 학원이 더 그러니까 저는 예체능을 하기 때문에 담임 쌤들이 오히려 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미술 말고 요리를 했을 때 학교도 요리 그 과니까 보면은 오히려 학원 쌤들이 더 그 현장이 더 가까운 느낌이 들고 쌤들은 뭔가 이게 공무원 느낌. 약간 좀 이렇게 뒤처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게 어쩔 수 그치. 없기는 한데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러면 이제 애들 수업 입장 연구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다 자격증 메뉴니까. 왜냐면 공문 처리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고3 쌤들은 또 빡세고. 공무원 이런 뭐 출석 체크해야 되고 막 그 개근 올려야 되고 막 이거 하고 있지. 고등학교 전 사립을 다녔는데 완전 쓰레기같이 쟤는 어떻게 월급을 받지? 하는 선생님들도 진짜 많았거든요. 과목별로 잘 가르친 사람은 딱 한 명 아니면 2명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애들 다 다른 걸 하고 있어요. 얘 수업을 들을 가치가 없어서.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았어요. 나 고등학교 때 화학 선생인가 했다가 중간에 걔 때문에 내가 멘붕이 와가서 포기를 했어. 왜 그러냐면 처음에 그 원자가 있을 때 원자 주변을 도는 전자의 개수로 원자의 특성이 만들어진다라고 한 거예요. 네네. 아니잖아 근데 그 뒤로 가면 이온이 나오잖아. 네. 빼기 이온. 그러면 벌써 전자 포기하고 숫자가 싶다. 줄어들잖아. 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처음에 전자가 도는 몇 개가 도는 그걸로 이제 특성이 만들어진다 그랬는데 뒤에 가니까 또 아니야 그게. 근데 걔가 잘못 설명한 거지. 나중에 가서 보니까 전자의 개수가 아니었어. 양성자의 수였는데. 근데 대부분 원래 그렇게 다 이해가 안 되는 채로 시작해요. 원래 잘 이해하셔서 이렇게 한 번에 다 이해. 나 처음 듣는 얘기야. 특성하고 양성자의 수로 결정. 양선자 수가 고등학교 때 나와요? 나오죠. 아 진짜? 우리는 안 배웠겠지. 옛날에 문이과 통합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양성자의 수로 결정나는 건데 그걸 전자의 수로 결정난다고 해보니까 이해가 안 되지 갑자기. 그러니까 뭔가 쌤들이 저는 특성화고니까 쌤들이 보면 그러니까 현장에서 몇십 년 있다가 오신 쌤들도 있고 그 대학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일반 그냥 예를 들어 식품 그 생명과예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상위 10%인 애들한테는 뭐 그 자격을 준대요. 교원 자격을 공부 잘하는 애들 한해서 그렇게 해서 오신 쌤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쌤들은 그냥 말 그대로 말하면 그냥 그 대학 딱그 그러니까 교육학과를 나온 게 아니라 자기 전공으로 해서 공부 잘해서 쌤이 된 거예요. 특성화고니까 이제 교직 이수해야 될 텐데. 그죠. 그거를 약간 혜택을 주나 봐요. 그 사람들한테 따르는 걸로 해서 꼭 그 대학을 안 나와도 그 자기 왜냐 전공 학교니까. 근데 그래서 쌤들도 보면 진짜 저 애들 어떻게 저 쌤은 되지. 근데 또 문제는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인천 세 군데가 더 있는데 세 군데를 뺑뺑이에요. 다 알아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찍히면 이제 다 알겠죠. 우리나라가 옛날에 카르텔? 아 약간 네. 그 대학 졸업생들에 대한 대학 졸업생이 별로 없을 때 만들어졌던 제도가 지금까지 와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 교수한다 그러면은 뭐 생물학과 교수다 그러면 최소한 생물학과 박사학위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예전에 박사가 없을 때는 학사만 있어서 다 생물학 교수를 했어요. 그때는 이렇게 그랬다가 점점 이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고등학교 교사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옛날에는 그 제도가 만들었을 때는 대학교 학사 졸업 그게 있으면 굉장한 엘리트였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아니지. 근데 그 당시 그대로 지금 제도가 그대로 오고 있는 거야. 근데 박사 했으면 그- 좋은데 갈 확률이 높지 않나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얘기하려면. 교사를 하려면 교직을 이수하고 논문. 석사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 할 수 프랑스는 있잖아요. 고등교육 프랑스가 고등학교도 의무죠. 대학교도 그러니까 프랑스는 고등학교는 무조건 석사 학위 이상일 거예요 아마. 석사 맞은 사람이 앉아야. 보통 요즘 보면 대학 졸업해가지고 이렇게 취직하는 애들 보면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고등학생이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전공보다 오히려 교육학을 더 심하게 배운 사람이 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학교에서 그러니까 워낙 가정 다음으로 제일 오래 있는 시간이 학교잖아요. 근데 거기서 가정에서 문제 생겼는데 학교에서도 그걸 안 받아줘. 그러면 갈 데가 없는데 그렇다고 쌤들이 다 좋으신 분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힘드네요. 슬프죠. 근데 결석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교사들이 물론 교육학을 배우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가치에 대해서 논의하기는 하지만 임용은 수업 실기를 중심으로 치고 있고 뭐 교육학은 지식적인 걸로만 측정을 하니까 교육대학원이 따로 있어서 그냥 임용이 아니라 다 대학원 무스쿨처럼 가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약간 그런 식으로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수능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 과목을 잘 가르치는 선생보다 교육적으로 잘 가르치는 이게 어폐가 있긴 하죠. 교육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쌤이 가야 된다고 약간 생각하는 입장이고 학부모들이 또 그죠? 반대하지. 학부모는 잘 가르치는 강사를 좋아하죠. 사실은 그럴 거면 쌤들이. 학원을 가야죠. 그죠. 근데 또 학원을 가면 학원은 또 가잖아. 그러면 이제 공교육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또 애들 쪼아대고 왜 선행학습했어 이러면 결론은 대입을 바꿔야 돼. 그죠. 결론은 대입 바꾸는 거 말고. 맞아요. 결론은 대입이 아니라 대학을 바꿔요. 근데 그 대학을 대입도 없애야 돼. 반칙. 아까 그 수능도 이제 줄 너무 세우기로 하니까 줄 못 세우게 다 없애버려요. 딱 프랑스처럼 70% 너무 합격률하고 통째로 바뀔 게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대학
입시를 안 바꾸면 교육이 바뀔 수가 없으니까. 그냥 뭐 애들이 여튼 지금 교육은 너무 애들이 괴로운 교육인 것 같아요. 구식 교육. 요 학생 생활 기록부만 봐도 어떤 식으로 애들을 대하고 있는지가 명확히 드러나니까. 그리고 자 여기 학생 생활 기록부에 한 가지 더 짧게 언급하고 가면 그 수상 기록을 입력하는 게 있는데 교내상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교내상. 교내 대회 되게 쓸데없는 교내 대회 진짜 많거든요. 표어 포스터. 그러니까 과학에다. 과학 창의 뭐 상상화 그리기. 그 뭐지 그 과학 상자 만들고 과학 상자 만들기. 초등학교 때만 하지 않나? 싱글라이더. 중고등학교 때도 하나? 중고등학교는 어떤 표어 포스터는 걸로 해요. 하는지 모르겠지만 표어는 표어 했던 포스터 거 계속 과학이다. 하죠? 요즘 네. 그 학생부 때문에 고등학교가 더 많다면서요. 아 그 그래요? 느낀 게 그거 성평등 글짓기 대회. 저 원고지를 그때 처음 봤어요. 효행 편지 쓰기 대회도 있어요. 온갖 대회가 다 카네이션. 있고 저는 그때 원고지를 처음 봤어요. 그리고 약간 타이핑이 더 원고지 원고지를 초등학교 때 하지 않아? 원고지 작성법 배우죠. 왜 초등학교 때 배우는데? 저 약간 근데 정식 교육 과정에 들어가 있는 건 아주 일부분이고,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거의 다 폰 메모로 하거나 뭐 컴퓨터로 타이포 쓰지 이렇게 원고지에 근데 맞춰서 수기로 안 쓰나. 쓰라고 해요. 쌤이 꼭 그치. 수기를 쓰래요. 그러니까 복사한 거 이런 거 할까. 근데 사실 쌤들이 그런 것도 검증을 하는 게 쌤이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글씨를 못 쓰기도 하고 많이 안 써봤기 때문에 그리고 타이핑이 더 익숙한데 수기를 꼭 써라. 솔직히 시간도 더 걸리는데 왜냐면 네가 이걸 복사해 온 거일 수도 있으니까 딴 데다 짜집게 해가지고. 근데 사실 근데 보통 그 해당 시간 내에 딱 이렇게 똑같은 조건을 주고 하지 않아요? 교내 그러니까 대회는? 뭐지 약간 그런 거 수행평가 숙제로 같은 놔둘 것도. 수 없잖아. 수행평가 같은 그러니까 교내 대회뿐만 아니라 교회 대회는 그런데 뭐 수행평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수기로 적어놔라. 뭐 독후감이라는 우리는 뽑아냈는데. 아니 근데 수행평가 같은 거는 약간 케바케였어요. 같은 시간 내에 똑같은 시간을 주고 해야지 숙제로 그걸 해오라 해요? 그 그러면 안 되지. 엄마 아빠가 도와주거나 학원에서 해주면 어떡해? PPT 같은 거 만들어서 발표하기도 하고 음. 그런 거는 가져와야지 뭐 어떻게. 그렇죠. 그리고 근데 그것도 사실 수업 시간 내에 시켜야지. 그걸 왜 숙제로 시켜요? 사실 근데 수행평가인데? 만약에 미술 같은 거라고 치면은 시간이 각자 부족해. 시간이 다르니까 사실 조사하고 그런 거는 자료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시간 내에 하라고 그러니까 하면은 컴퓨터실에 그러니까 뭐냐면- 시간 주고 자료 뭐냐면 조사할 시간을 줘야지. 학교 교육 시간 내에 그걸 하면 다른 걸 못 해서. 학교 다른 수업을 해야 컴퓨터실은 로그인이 안 돼. 그리고 그거는 뭔가 진짜 원래 숙제를 안 하는 사람도 숙제할 맛이 안 나게 생겼어요. 컴퓨터 보면 다 약간 진짜 아니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부터 바꿔줘야지. 장비 탓을 하긴 싫은데 진짜 뭔가 아 우리 땐 최신이었어. 너무 진짜 이게 최신 게임 바라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게임조차도 흔히 하는 게임조차도 안 돌아갈 것 맨날 같아. 4차 산업혁명이라 하면서 컴퓨터도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걸 학교 설치해 놓으면 어떡해. 주요 사이트 다 막혀 있잖아요. 그거 그쵸? 학교 그걸로 해서 네이버가 안 되지 않아? 웹툰도 못 봐. 네이버는 되겠지만 네이버 로그인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그건 되겠죠. 근데 그게 메일을 못 가끔- 보낸대. 가끔 과제를 메일은 로그인이 안 돼. 과제를 로그인. 메일은 안 돼요. 근데 솔직히 요새 메일에다가 자기 과제 다시 넣는 경우도 그거 있고. 진짜 등록하는 이상하다니까. 경우도 메일은 있고. 차단해 놓고 클라우드는 오픈해 놨어요. 그 애들이 정말 클라우드 결제하라. 애들이 막아놨다고 애들이 못 쓸까 정말? 그러니까 후회할 수 그거 좀 있긴 그걸- 하겠지만. 뭐야 그 얼마인데. VPN 얼마나 좋은데? 근데 학교 아니, 컴퓨터 안 깔리겠지. VPN 이 걔는 아니라 자체가 영웅이에요. 아니야. 사실 그런 애는 영웅이 돼요. 뭐 여튼 진짜 이상한 것 같아. 이 공공기관이 지들 불편하면 그냥 다 막아버리고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사실 그게 항의가 많이 들어오면 하나하나씩 막는 거. 대부분. 어느 세월에 이걸 다 이거를. 근데 솔직히 진짜 이거는 대학을 바꾸게 반 줄이고 하- 회사가 대학교를 안 보면 되는데. 진짜 어느 대통령이 자기 임기 내내 교육 과정을 해야지 바뀔까 말까 할 것 같아요. 약간 절대 안 하지.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거가 주력 산업인 거죠. 공약이. 그렇지 5년으로 않는 안 이상 돼.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를 바꿨을 때 다른 게 연속적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을 바꿔야지. 틀을 수능 취업. 수능 제도를 바꾼다고 다른 게 안 바뀌잖아. 이력서를 없애요. 대학 전국 대학 무상 교육으로 다 바꾸고 대학을 다 전국에 있는 국립대를 다 이름을 한국대로 바꿔서 그럼- 의대는 부산으로 법대는 대전으로 뭐 이렇게 싹 다 재정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럼 결국- 돈은 그러면 이제 사실 돈은 세금을 걷어. 그러면 이제 아니 그 처음에 그 얘기를 대학을 듣죠.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국립대만. 아 국립대만 국립대만. 다. 그러면 사립대는 알아서 경쟁하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근데 국립대만 이제 그러면 학생 수가 막 10만 국립대. 국립대 0.01% 근데 진짜 그러면 다 국립대 다 무상 교육하면 일단 애들이 다 일단 국립대를 가려고 할 거야. 일단 대부분 1지방으로 떨어지겠네요. 2지방 4지방을 잘 써야 돼. 아니 근데 과별로 대학이 있어서 일단 과가 너무 이상한 것도 많고 서울에 있는 한국대는 다 뭐 사회과학 계열만 있는 거야. 일단 고등학교를 잘 쳐주고 대학교 교육질이나 올렸으면 좋겠어. 근데 대학이 취업률 기준으로 다 가니까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애들이 너무 불쌍해요. 그냥 태어나서부터 다 불쌍해. 취업률을 조사 못하게 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태어나면 안 돼. 근데 그걸로 그 대학 웨딩 때부터 불쌍해. 평가를 주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서울예대가 부실대학으로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예대가 그거 보고 전문대가 오히려 점수 높아. 그러니까 연계대고 서울예대면 취업. 그 예체능 쪽 하는 애들한테 그래도 가고 싶었는데 하는 대학 중 하나인데 거기가 부실대학이 됐다고? 그거 듣고 야 그래도 거긴 가. 약간 근데 장학금 아니 그러니까 뭐지 그 대출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 되니까. 근데 사실 진짜 그러면 그렇게 되면 예술가들은 다 프랑스 가야 되고 철학가들은 저기 고대 그리스로 가야 되고 다 그래야 되는데 다 왜 이렇게 통폐합- 예술가는 프랑스로 가래? 그러니까 외국으로 다 빠져야 되고 뭐 다 외국 빠져야 돼. 만화 일본으로 가야 되고 해야 되고. 바뀌겠죠. 그래서 프랑스 잘하는 거 없는데 요즘에. 프랑스 못 잘하지 그랬어. 근데 과학도 많이- 다 순수 과학하는 애들도 다 외국으로 빠져야 되고. 독일로. 독일, 일본 노벨상 많은 난감해요. 데로. 없죠. 수상 경우가 좀 없어. 여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교회상은 입력할 수가 없대요. 수상 기록에. 아 그거가 그게 번해요. 그 누구지? 교장이 허락해 준 거. 아니 아예 교회상은 학생 기록부에는 입력이 불가능하대요. 따로 제출하는 거 아니야? 아예 참가 사실 같은 거도 아예 언급할 수가 없고 교내상만 입력하래요. 이게 아마 뭐 뭔가를 막 뭐 조장한다고 해서 이런가 봐요. 저가 예체능에는 그거 따로. 뭐 따로 낼 거야. 그러니까 저가 그 하지만 학생 기록부에는 입력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 어차피 대학 왜 관련 쓰는 건데. 이렇게 해놨죠? 저는 그때 쌤이 그랬던 게 교장 쌤이 허락해주면 가능하다. 근데 대부분 허락을 안 해주죠. 그러니까 완전 큰 되게 데는 아니 학교를 잘하고. 여기는 학생 기록부에는 입력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이건 교육부 문서니까 그냥 학교장 재량이 그걸 좀 아니고. 얘기를 해줘. 어차피 졸업하고 나면 볼 일 없다고. 아니야 학생 기록부 쓰지 말라 그래 그냥. 아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일이야, 본인이 연예인이 돼서 어느 채널에서 과거 학생부 기록을 볼까 해서 막 약간 그거 선생님이 개인정보 생겨- 공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닌 이상 그거 다 그러니까 불법. 웃음 소재가 아닌 이상 솔직히 볼 일도 없을 것 다 합의하고 같고 보고 있죠. 근데 취직할 때도 안 봐요. 그러니까 혹시나 모를 상황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대학 그냥 본인도 보게 해야 그러셨잖아요. 돼. 12년 개근. 아 그거는 그렇지 요리조리 않아요? 잘 혹시나 모를 빠져나가서. 상황에. 아니요 그냥 잘 그냥- 모르고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한 거지 뭐. 그러니까 학교에서 사실 중요하다. 엄마는 제 편이어서 그 아까 그 체험학습 때도 그렇고 그냥 빠졌는데 쌤이 이렇게 하면 좋다 하길라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해서 다 그런 식으로 그냥 다 빠졌죠. 그래서 애들이 다 너가 왜 개그냐 약간 어쨌든 뭐 없애는 그럼 학생 기록부는 없애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 짓고. 학교 안 나가는 것보다 나으니까 학생 기록부는 없애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도 그거 주나? 왜 막 그 교육감상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졸업할 때 뭐 졸업할 때 한두 그런 세 거. 명 정도 이렇게 받잖아요. 상장. K1상 국회의원상 이런 거 받아요? 나는 한 6개인가 받았는데. 저도 그런 거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졸업할 때. 애들 위화감 조성하고 아니 순위를 매기지 말라고 그럼 상도 지금 없애는 걸로 합시다. 순위를 매기지 말고 뭐야 수행평가로 가라. 애들 뭐 등수 조장하지 마라 해놓고 1, 2, 3등 끊어가지고 최우수, 우수, 장려 주고 그거 다 모아가지고 졸업할 때 교육감, 교육장 이런 거 상장 주고 이런 거 근데 다 대학을 어쨌든 줄 세워서 보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네. 근데 우리 그게 대학을 뺑뺑이 돌립시다. 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애들이 거의 한 달에 한 두세 개씩 교내 대회를 치러요. 그러면 얘네들은 근데 한 달에 두세 그것도 번씩 줄이 계속 세워지는 줄 거야. 세운다고 수능 줄 세운다고 입시 바뀌면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거 늘어난 거 아니?
교내 상황은 옛날에는 원래 계속 우리가 그러니까 많았죠. 모든 예전에 교육 제도는 없었는데, 다 저는. 줄 세우기 위한 거니까 줄 학생부- 세우는 건 없애면은 교내대회라는 게 학생부 때문에 네. 많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래요? 저는 느낌이 약간 취업할 때도 그렇지만 스펙을 어느 정도 분별하기 위해서 쌓다가 지금은 이제 문제 그 분별하고 싶은 스펙들이 다 지금 다 똑같이 하잖아요. 뭐 해외 연수 갔다 와야 되고 뭐 하고 뭐 해야 되고 토익이나 이런 건데 갈수록 사실 그러니까 그것도 분별하기 위해서 추가시키는 거지. 그냥 줄 안 세우면 된다니까요, 대학을. 다 한국대로 바꿔버리고. 그거를 분별할 수 있게 세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 기업의 인사 담당자라고 하면 예전에 네이트 판에 뭐 어떤 글이 올라왔냐면 거기에는 어느 회사인지는 정확히 얘기 안 했는데 그 맥락을 보면 네이버 같았어. 그러니까 자기 삼촌인가가 네이버 인사과 그 어느 회사에 그 인사과에서 사람 뽑는 일을 하는데 방학 때 거기 가서 알바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애가. 그러면서 내용을 쓰는데 그 들어온 이력서를 쫙 늘어놓고 그 지방대는 쫙쫙 다 뺀대. 그러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야. 아니 저희 지방대에도 잘하는 사람 있는데 그걸 빼면 어떡하냐라고 했더니 그 삼촌인가가 하는 말이 지방대도 잘하는 사람 있는 거 우리 모르냐 다 안다. 근데 저 많은 인사 기록을 우리가 언제 다 보고 있냐 이런 거야 이력서를. 근데 그러면서 그 사람의 결론은 그거였어. 아 인류대를 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였는데 나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회사에서 그 사람한테 월급을 주고 인사과에서 그 일을 시킨 건 그 지방대에서도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골라서 네가 잘 뽑아라라고 월급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일을 안 하는 거지. 그죠. 사실 면접에 네. 더 신경 그리고- 써야 되는 건데 그리고 그 스펙을 자꾸 우리가 예전에 스펙을 자꾸 점점 하나씩 보던 게 그 인사를 담당하던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그걸 평가할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뭔가 스펙이 더 많으면 좋겠지라고 뽑던 관성이 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잘 생각해도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회사에 신청을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부서로 옮기거나 아니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안 되면 그 회사에서 그 사람을 자르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자르잖아요. 안 자르지. 자르고 다른 지금도 데 데려다 회사 뒀어. 인사과에서 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아니 자기 줄인 사람은 안 자르겠지. 그러니까 소용 근데 없는. 거. 저는 스펙으로 보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능력이 없다고 했지만 인사 관리가 그것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뽑는 근데 일만 하는 문제는 것도 그런 아니고 게 사실 스펙이 제가 지금 모든 이 학교 문제는 어쨌든 대학이라니까요. 그냥 한국대 서울 캠퍼스 나왔나, 한국대 대전 캠퍼스 나왔나, 대전이 구리네 아니까 의대는 다 대전이고 법대는 다 서울에 있는데 그럼 뭐 어떻게? 아니 그냥 네. 이력서를 없애. 이력서도 안 이력서 보는데 다안 올 보고. 면접. 올 네. 면접. 이렇게 말해도 막상 본인이 뽑는 위치가 되면 이력서 받는단 말이에요. 막 나이. 그러니까 아니 그게 법적으로 아예 면접관들의 수를 더 늘리거나 해야 되는데 기업들이 그것도 그러면 비용이잖아요. 그 비용이 그건 뭐 강제할 수 없으니까. 사실 솔직히 그러니까- 이력서를 일일이 보는 그러니까 것도 시간당 비용이 사회적인 얼마인데 스펙은 어쩔 수 없죠. 내가 어느 회사에 나왔고 어떤 커리어를 쌓는 그건 상관 어쩔 수 없는데 최소한 학교만은 대학에 줄 세우기 위한 걸로 다 체크가 되니까 대학 줄만 없애버리면 그것만 없애도 하나씩 진짜 많이 바뀔 바뀌죠. 텐데. 그러니까 법대가 다 서울에 몰려 있는데 어느 캠퍼스가 좋고 안 좋고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다 법대 여기 있는데. 아예 이력서를 회사마다 사이트마다 딱 했는데 법적으로 해가지고 다운받는 것 자체에 대학교 안 들어가게 해야 돼. 그럼 면접에서 물어보면 뽑기 쉽게 신고하게. 만들려고 애들을 20년 동안 개고생 시키는 건 근데 좀 이상한 그렇게 구조인 것 해도 같아. 알 수 있는 방법은 또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러니까- 훨씬 일단 2차라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게 혹시라도 몰라서 이력서 사진에다 뭐 성형한다든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전혀 쓸데없는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처럼 된 거잖아요. 이제 결국에는 근데 사실 스펙이 똑같고 이게가 얘랑 봤는데 비슷비슷해 보여. 그러면 뭔가 하나 더 나은 사람을 뽑으니까 그런 근데 거지. 그게 문제가 그게 이제 차별이 될 수 있는 요소기 때문에 사실 근데 뽑는다는 게 차별이잖아. 크게 차별은 아니에요. 분별하는 거. 분별이. 구분하고 그런 그러니까 거지. 저는 보다 뭐가 근데 떠올랐냐면 학원 언어 학원 같은 그러니까 데에서 더 낫다는 거를 뽑는 사람 입장에선 좋은 대학이라든지 어떤 스펙이나 기준을 그걸 기준으로 삼는다는 건데 그게 막상 그거 실력 그 사람의 어떤 실력을 담보하진 않지만 기준이 그것밖에 없고 그것밖에 볼 줄 아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걸 볼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잖아요. 사람 보는 게 그리고 진짜 어려.
회사에서 신입 사원이 들어오면 어차피 모르거든. 대학 졸업해서 와가지고 기업 들어오면 뭐 알겠어. 그러니까 인재를 교육시키는 그게 잘 돼 있거나 잘 돼 있고, 그리고 교육해도 안 되는 애는 분명히 있거든. 한 10명 중에 한두 명은 정말 한만 가르쳐도 안 되는 애들이 있어. 알아서 나가는 거죠. 그런 애들은 정말 가차없이 잘라주고, 그래가지고 잘하는 애들만 모아놓으면 진짜 이렇게 뿌려가지고 날아가서 승진시켜도 되게 돼요. 그 사실 저번에 이력서 한 얘기로 그러니까 돌아갈 수도 있는데 너무 불필요한 게 많잖아요 이력서에도. 아까 사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저는 좀 그렇죠. 업무 적합 능력을 뽑는 게 아니라. 하여튼 결론은 교육이 교육다워졌으면 좋겠고 개근 기재를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원래 대학교는 내가 여공부하고 싶어 하면 심화로 공부할 수 있는 거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능 못 하고 있잖아요. 초, 중, 고 내내 얘네들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고 하기 싫어 미치겠는 감옥에서 살고 있고 좀 전 세계적으로 교육이 좀 제대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Someday